우리 구독자님, 화분 하나 때문에 집안 운이 막힌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식물은 좋다, 어떤 식물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식물도 놓는 자리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고 잘 대해주던 상사와도 말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아파트 관리비가 늘고 자잘한 지출이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요즘 다들 이러나 보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안에 새로 들어온 화분 하나, 식물이냐 자리냐 하나만 보는 순간 실수합니다. 동지 이후에는 식물의 성질과 놓인 자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고 무심코 가져온 화분이 집안 좋은 기운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기운이 언제 어디서부터 흔들리는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까지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제가 절기마다 정리해서 계속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동지 이후에는 모든 식물이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집안 기운을 더 눌러버리는 식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집안에 있는 화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집안이 답답해졌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들기 시작한 식물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주면 살아날까? 이런 상태의 식물.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없이 처지고 흙은 말라 있거나 반대로 눅눅한 상태. 이런 식물은 풍수에서 정체된 기운을 만든다고 봅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사람 마음부터 무거워집니다. 괜히 피곤해지고 결정을 미루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화분은 오래 키웠는데 요즘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 느낌이 이미 신호입니다. 동지 이후에는 양의 기운이 다시 올라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운이 죽어가는 식물을 집안에 두고 있으면 올라와야 할 흐름이 그 자리에서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 첫 정리는 새로 들이는 것보다 치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깝다고 미루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들인 식물이라도 지금 상태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집안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물은 눈에 보여서 그나마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겉보기엔 멀쩡한 식물입니다. 잎도 푸르고 잘 자라는 것 같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겉모습보다 성질이 먼저 작용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가시가 있거나 잎이 날카로운 식물입니다. 선인장, 다육이 중 가시가 강한 것, 잎끝이 칼처럼 뾰족한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은 평소에는 방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집안 기운이 약해진 상태라 이 방어 기운이 오히려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 한마디에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다는 느낌보다 괜히 긴장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사람 관계부터 틀어집니다. 가족 간에도 말이 줄고 밖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일도 부드럽게 풀리지 않습니다. 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로운 기운은 재물을 모으는 힘이 아니라 잘라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에 먼저 작용합니다. 특히 이런 식물들이 거실 한가운데나 사람이 자주 머무는 자리에 있다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지 이후에는 집안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물은 괜찮고 사람 마음을 긴장시키는 식물은 정리 대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은 좋고 나쁨보다 어디에 놓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집에 있는 화분, 지금 자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에 식물이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자리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기운을 채우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쉬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운을 빨아들이는 식물이 있으면 사람이 자는 동안 기운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침대 옆, 머리맡, 침대가 보이는 위치는 동지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이 배치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실 한가운데입니다. 거실은 집안 기운이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덩치가 큰 화분이나 기운이 강한 식물이 놓이면 흐름이 막힙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시선이 한 번에 걸리는 화분이 있다면 그 자리는 과합니다. 세 번째는 현관 바로 정면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 길 한가운데에 식물이 있으면 들어와야 할 흐름을 처음부터 눌러버립니다. 특히 화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위치라면 동지 이후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지 이후에는 사람이 쉬는 자리, 기운이 지나가야 할 자리, 집의 중심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절반은 정리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리할 이야기가 아니라 살릴 이야기입니다. 동지 이후에는 무언가를 더 드리기보다 제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집안에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지 이후에 가장 안정적인 자리는 집 안쪽 벽을 등진 자리입니다. 사람이 오가며 스치지 않고 기운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거실 한쪽 벽면입니다. 소파 옆이나 창문 옆이지만 동선에서 살짝 벗어난 자리, 이 자리에 놓인 식물은 기운을 끌어당기기보다 집안에 퍼진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하나 좋은 자리는 현관 안쪽이지만 정면이 아닌 옆쪽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선에 바로 걸리지 않는 자리, 이곳에 놓인 식물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한번 거르듯 정리해 줍니다. 조급한 기운은 눌러주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흐름은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관 옆 식물이 편안하면 사람 마음도 덜 급해집니다.
동지 이후에는 이 덜 급해지는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판단이 차분해지고 돈도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물은 사람을 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받쳐주는 자리에 두는 것. 이 기준으로 집안을 한 번만 다시 보셔도 식물 배치는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식물이 좋으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름부터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동지 이후에는 식물 이름보다 성질을 먼저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동지 이후는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졌다가 다시 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집안에 두기 좋은 식물은 딱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로 자라는 성질입니다. 줄기나 잎이 아래로 처지기보다 위로 곧게 뻗는 식물. 이런 식물은 기운을 끌어내리지 않고 위로 올려줍니다. 동지 이후에 사람 기운이 처지기 쉬운데 이런 식물은 집안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둘째, 잎이 둥글거나 두툼한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둥근 형태를 모으는 기운으로 봅니다. 각이 지지 않고 부드럽게 생긴 잎은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 흐름도 급하지 않게 만듭니다. 셋째, 관리하기 쉬운 식물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지 이후에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은 기운도 함께 소모시킵니다. 물 주는 시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잎 상태 때문에 마음 쓰고 이런 식물은 좋은 식물이어도 오래 두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 자주 안 줘도 되고 햇빛에 크게 예민하지 않은 식물은 집안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비싼 식물보다 아무 생각 없이 둔 화분이 집 분위기를 더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식물의 성질이 맞았다는 신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지 이후에 좋은 식물의 조건, 이제 이름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시지만 사실은 성질이 더 중요합니다. 잎이 두툼하고 둥글며 위로 자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형태는 재물을 급하게 끌어당기기보다 천천히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한 번에 생기기보다는 자잘하게 새던 돈이 줄어드는 변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거실 한쪽 벽면이나 현관 안쪽 옆자리에 두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산세베리아입니다. 이 식물은 기운을 살리는 동시에 나쁜 흐름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잎이 위로 곧게 자라 처진 기운을 끌어올리고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현관 옆이나 창문 근처에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도 쉬워 동지 이후에 두기 좋은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세 번째는 개운죽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운을 트는 식물입니다. 줄기가 곱고 위로 뻗어 자라기 때문에 막힌 느낌이 있는 집에 특히 잘 맞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집에 두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개운죽은 거실이나 서재처럼 사람이 머무르되 집중이 필요한 공간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 3가지 식물의 공통점은 욕심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에 두었을 때 집안 기운을 안정시키고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조건을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쁜 식물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에는 좋은 식물을 들이기 전에 먼저 치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식물을 들여도 기운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지 이후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할 식물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집에 남아있는 첫 번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기운이 멈춰버린 시들기 시작한 식물입니다. 잎도 조금 남아있고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날 것 같고 조금만 더 지켜볼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더 오래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은 이미 집안에서 제 역할을 끝낸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이 멈춘 상태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상태. 이 중간 상태가 집안 흐름을 가장 답답하게 만듭니다. 기운은 흐르거나 멈추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들기 시작한 식물은 그 자리에 기운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서는 이런 변화가 먼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할 일은 많은데 손이 잘 안 움직이고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괜히 미루게 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데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약값, 관리비,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 자잘한 온라인 결제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원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식물은 오래 키웠어요.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이 판단이 집안 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어떤 기운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들기 시작한 식물은 집안에 미련의 기운을 남깁니다. 이 미련이 쌓이면 사람 마음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결정을 못하고 기회가 와도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 식물 정리의 첫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보고 있을 때 기운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정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는 역할을 다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동지 이후 식물 정리는 새로운 걸 들이는 일이 아니라 멈춘 것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 그런데 시든 식물보다 더 많은 집에 남아있고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식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식물입니다. 잎은 푸르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손님이 와도 이건 괜찮겠지 싶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이런 식물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바로 가시가 있거나 잎 끝이 날카로운 식물입니다. 선인장, 가시가 강한 다육이, 잎 끝이 칼처럼 뾰족한 식물들. 평소에는 이런 식물에 대해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액막이 된다더라.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는요.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이 조건이 달라집니다. 동지를 지나면 집안 기운은 한번 가장 약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방어 성질이 강한 식물이 있으면 기운을 막는 방향이 밖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합니다.
즉, 막아야 할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 쪽을 먼저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에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걸리고 집에 있어도 편하다는 느낌보다 긴장감이 먼저 옵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말수가 줄고 괜히 서로 눈치를 보고 작은 말에도 서운함이 쌓입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어긋나고 일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 흐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날카로운 기운은 모으는 기운이 아니라 잘라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이런 식물들이 거실 한가운데 식탁 옆 사람이 자주 머무는 자리에 있다면 영향은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지 이후에는 집안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물은 남기고 사람 마음을 긴장시키는 식물은 정리 대상입니다. 식물이 예쁜지 비싼지 선물 받은 것인지는 이 시기에는 기준이 아닙니다. 보고 있을 때 몸이 먼저 편해지는지 아니면 어깨가 괜히 굳어지는지 이 느낌이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했는데도 여전히 일과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든 것도 치웠고 날카로운 것도 정리했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안 풀리는 집들, 이런 집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식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말라있는 꽃,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겉으로는 정리도 잘 돼 있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여서 식물로 인식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개꽃, 말린 장미, 프리저브드 플라워, 특히 선물로 받아서 거실이나 현관, TV장 위에 올려둔 집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식물들의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기운이 멈춘 상태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드라이 플라워는 이미 생을 마친 상태를 그대로 집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에는 이 영향이 훨씬 강해집니다. 동지는 음이 가장 깊어졌다가 다시 양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죽은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이 집 안중심부에 있으면 올라오려는 흐름을 그 자리에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집은 정리돼 있는데 이상하게 활기가 없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쉽게 처집니다. 이게 쌓이면 왜 요즘 되는 게 없지? 이 느낌으로 남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식탁 위, 현관 장식장 위, 사람 시선이 자주 머무는 자리에 드라이 플라워가 있다면 동지 이후에는 정리 대상입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물 받은 건데 예뻐서. 하지만 이 시기에는 마음보다 흐름이 먼저입니다. 선물의 뜻은 받았을 때 이미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지금 집안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실 때도 의식처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맙다. 마음으로 한번 정리하고 치우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도 아직 집안이 답답하다면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식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지만 가장 쉽게 지나치는 식물입니다. 바로
사람 키보다 크거나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거실 한쪽에 둔 큰 화분 하나. 처음엔 공간이 살아나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이 식물이 집안 기운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집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큰 식물이 집 안중심에 서 있으면 기운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사람이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공간에 눌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괜히 숨이 막히는 느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집에서 쉬어도 회복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의욕이 먼저 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막상 손이 안 가고 결정은 계속 미뤄집니다. 돈 흐름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큰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연락 하나, 결정 하나, 타이밍 하나가 자꾸 어긋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덩굴 식물입니다. 행잉 플랜트,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식물들. 보기엔 부드러워 보여도 동지 이후에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발전과 순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덩굴이 아래로 처지면 기운도 같이 처집니다. 그래서 집 안 분위기가 가라앉고 활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거실 중앙이나 사람 머리 위에서 늘어지는 배치는 이 시기엔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 기준은 간단합니다. 식물이 사람을 감싸는 느낌인지 아니면 사람을 누르는 느낌인지 이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이미 절반이 아니라 70%는 끝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언가를 들이는 순간이 아니라 막고 있던 걸 걷어낸 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정리를 해놓고도 뭐를 들여야 복이 들어오냐만 찾습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동지 이후에는 좋은 식물을 더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좋은 식물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식물의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리입니다. 식물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놓인 자리에서 집안 기운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부입니다. 좋은 식물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집을 눌러버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동지 이후 좋은 식물이 제 역할을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람 동선을 막지 않는 자리. 둘째, 벽을 등져서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 셋째, 집안에서 기운이 잠깐 쉬었다가 퍼지는 자리. 이 3가지가 맞으면 식물은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집안 흐름을 안정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서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거실 한가운데를 막고 있던 큰 화분을 치웠더니 집이 갑자기 넓어진 느낌이 들고 숨이 트이듯 편해지는 경험. 그게 단순히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닙니다.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움직이는 기운을 좋은 방향으로 받쳐줄 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에는 다음 조건을 가진 식물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잎이 둥글고 두툼한 식물. 둥근 잎은 풍수에서 모으는 기운입니다. 돈도 마음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두 번째, 위로 자라는 식물. 동지 이후는 양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아래로 처지는 식물은 기운을 내리지만
위로 자라는 식물은 집안 운을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관리가 쉬운 식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은 집안 사람의 기운을 먼저 빼먹습니다. 동지 이후는 기운을 채워야 하는데 식물 때문에 마음이 더 바빠지면 그것부터 이미 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화려한 꽃보다 얌전하게 오래 버티는 식물이 맞습니다.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이후 재물운과 집안 운을 살리는 대표 식물은 세 가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금전수, 산세베리아, 개운죽.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금전수는 거실 한쪽 벽면, 소파 옆이지만 사람이 자주 스치는 곳 말고 살짝 비껴난 자리. 산세베리아는 현관 옆, 창문 근처,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한번 거르는 자리. 개운죽은 서재나 거실에서 기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곳. 특히 집에 들어와서 자꾸 한숨이 나오는 자리. 그런 데에 두면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이 딱 한 번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식물을 보고 내가 편해지는가? 아니면 신경이 쓰이는가? 편해지면 그 식물은 맞는 겁니다. 신경이 쓰이면 식물 이름이 좋아도 자리나 성질이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재물운이라는 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새는 구멍이 막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식물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두면 돈을 끌어당긴다기보다 빠져나가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 식물 배치를 하고 나면 이런 변화가 먼저 옵니다. 갑자기 돈이 늘었다기보다 이상하게 덜 불안하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다. 이 느낌이 먼저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 쓸데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지출이 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해지면 돈도 그 속도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 식물 배치는 돈을 부르는 풍수라기보다 돈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풍수에 가깝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됩니다. 식물이 있는 자리에 내 시선이 자주 머무는가, 아니면 자꾸 피하게 되는가.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리는 기운이 안정된 자리입니다. 반대로 괜히 안 보려고 하게 되는 자리, 지나가면서 신경이 쓰이는 자리는 이미 흐름이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전수든 산세베리아든 개운죽이든 이름보다 먼저 내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식물은 그대로인데 자리를 바꾸고 나니까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식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기운이 먼저 바뀐 겁니다. 사람 기운이 바뀌면 집 기운이 바뀌고 집 기운이 바뀌면 돈 흐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동지 이후 식물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걸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하셔도 동지 이후 집 안 흐름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재물 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구독자님, 절기마다 이렇게 몸집 재물 흐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제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집 안 한 바퀴만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 몸이 먼저 알려줄 겁니다.